김진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이탈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지금 1,400원대 가까워졌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당선을 좀 반영한 데이터로 보이고요. 대선 결과가 좀 확실해진 이후의 외환 시장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의 증시에서의 움직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체력이 지금 좀 진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물론 지금 외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거의 89% 당선이 확실시 된다. 뭐 이런 조기 승리 선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환율이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이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오늘 일중 1,4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고,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했었을 때 증시 충격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방산이나 전력 인프라, 가상자산 같은 쪽에 강세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섹터들이 모두 다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섹터가 또 워낙 약세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27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 표 차이가 제가 지금 보는 기준으로는 지금 209대 230이거든요. 네. 그 표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도 증시는 그렇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이런 이탈을 지금 야기하는 부분으로 적용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현재 데이터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209대 230 해리스 대 트럼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상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미 50석을 차지한 것으로 50대 4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이너스 7.5% 급격한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 강화 그리고 IRA 보조금 축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아까 이제 몇몇 기사로 접했듯이 처음에 이제 대선 공약 당시 나왔던 이제 전기차 IRA 보조금 축소가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미국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국 쪽 점유율을 착실하게 늘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단발적인 외부적 변수로 인한 충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이제 예전에 있었던 한번 갭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엄청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갭을 메꾸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내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되돌림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EPS라 그러죠. 분명히 이제 주당 순이익 자체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빠졌던 거지 회사 자체의 밸류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 현대차 사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잔파동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결국에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도 있고 내연기관도 있고 로봇도 있고 대외적인 밸류는 네.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은 일단 눈 딱 감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어떤 기회로서 지금 활용해 보는 건 좀 위험한가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막 강한 발언들을 좀 하겠죠. 그때 조금씩 더 하락 파동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다음 주 정도 가면 아무래도 증시가 제 모양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 누가 되든 관계없다라고 했던 방산 인프라, 전력 인프라 이쪽은 강세를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충원 대표 전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장안의 화제거리들 이마영 캐스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장 안의 화제보다 장 밖의 화제가 지수부터 환율, 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큰데요.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워가거나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개표 상황에 따르면 경합주들 트럼프의 우위 흐름이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IRA 지원금 관련해서 우려가 큰 2차 전지가 오늘 밑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방산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원전 쪽에서도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74,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대선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변동성이 꽤 큰데요. 끝까지 우리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화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오늘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견조한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벌써 시가총액 8천억 원을 넘겼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초반 70%대 강세 흐름을 보여냈고요. 계속해서 앞자리 7 유지해주다가 12시경에는 73%대 가장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그래도 비교적 강세 이어가면서 이 시각 현재 6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판 ASML, HPSP 지분 매각 추진입니다. 어제 HPSP의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포함한 보유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심판을 재청구한 점, 또 특허 법원의 항소 예정인 점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경에는 29,000원이었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11월 4일에 33,000원대였던 주가는 이 시각 현재 36,000원대로 두 자릿수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제는 위메이드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시했죠. 3분기 영업이익이 5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요. 흑자 전환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3분기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있고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말하면서 상승 동력을 오늘장에서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1시경 가장 강하게 튀어올랐네요. 약보합권으로 출발했던 오전과 달리 8%대 강세를 보여준 11시를 지나서 이 시각 현재 4%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이마희였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는 좀 뒤쪽에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이슈들 얘기가 귀 기울여지실까 좀 걱정이긴 한데, 백종원 이 더본코리아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공모가가 34,000원, PER이 공모가 34,000원이면 15배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음식료주 평균 PER이 12배 수준이니까 이미 그거보다도 공모가가 높은 수준이었는데, 글로벌 프랜차이즈 PER은 지금 30배 수준. 오늘 거의 글로벌 프랜차이즈급으로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밸류에이션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비싸다가 맞는 건데 네. 지금 오늘 상장한 날에서는 사실 밸류를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만약에 밸류에이션의 적정 주가를 얘기를 한다면 이미 증권가에서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적정 주가는 이제 45,000원 정도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상장할 때 좀 여러 피어 그룹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아는 음식료 기업들은 뭔가 라면이든 뭐든 해외 수출을 하는 거지 이런 브랜딩 하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좀 피어 그룹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고평가인 거는 맞지만 근데 지금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따라서는 사실 계속해서 바뀌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더본코리아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우리 사주 청약이 0.35대 1밖에 안 됐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를 살 수 있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1년 동안 보호회수가 걸리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산하다 보니 이제 좀 참여를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10분 사이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는 있는 이 모습이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건 무슨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사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또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네. 지수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더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쯤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이런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오늘 가집계를 보면은 외국인과 지금 기관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지금도 고평가가 아니고 중장기 이상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는 저는 지켜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보시고 아마 또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PSP는 그 최대 주주죠. 사모펀드 크레센도가 경영권 매각한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매출의 30%가 TSMC 항이라고 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알겠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지분을 판다는데 주가는 왜 오르는 겁니까, 이거를? 이게 사실 비싸게 팔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HPSB 시총이 2조 8천억 정도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40%인 뭐 1조 4천억 원을 거의 300%죠. 3배 가까이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주가보다 비슷하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주가는 올라야 되지 않으나라는 그런 시장의 논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런 식의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네. 올랐을 때 어떤 호재로 받아들이냐, 떨어졌을 때 어떤 악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어떤 이슈는 이 같은 이슈에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려고 드리고 있는데 원래 사모펀드 자체가 적정 구간에서 엑시트, 즉 이제 지분을 팔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게 보통 사모펀드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예스티아의 어느 정도 소송이 조금 일단 긍정적인 현재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렇듯이 조금 고평가를 매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반도체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맨날 오르고 있는데 현재 주가에서 진짜 돈을 받고 팔기 딱 좋은 시간이다. 그 다음에 적정한 밸류와 적정한 현재 가치가 포함이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다만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관련된 예스티와의 소송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금 더 주가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 매도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어떤 누구의 손에 얹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글로벌 업체가 잡게 될 경우 주가는 조금 더 폭등하게 될 가능성 같이 폭등한다고요? 예, 아마 예를 들어 정말 좋은 기업이 HPSB를 관계사로 두게 될 경우에 그런 시너지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현재 주가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분을 가져가느냐 이걸 또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자, 위메이드 미르포. 미르라는 IP가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IP인데 이제 미르포가 중국 판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관심인 모양입니다. 오늘 위메이드 컨퍼런스 콜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됐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메이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계속해서 요 며칠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모멘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4일에 또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도 또 개막을 하는데 작년보다 규모는 2배 더 커졌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실적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NC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고 결국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들의 자구책 마련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보면은 이제 시프트업 같은 회사도 중국 판호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최근에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사실 오늘 위메이드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 진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 아니면 암호화폐 때문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네. 지금 위믹스의 가격을 보니까 오늘 그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약간 그럼 전자 쪽으로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갖고 있었던 그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에 그 화려한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재차 재현할 수 있을지는 회사의 능력, 이제 경영과 그리고 향후에 있어야 되는 그 이제 모멘텀, 암호화폐라던가 아니면 중국 판호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뒷받침돼야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이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밸류업 방안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카카오뱅크가 이달 말에 이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상황인데요. 2021년 8월 6일 상장 이후 한때 9만 원까지 올랐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날 22,500원 선으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 탓에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만큼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은행주 매력이 커지는 상황이라 카카오뱅크 역시 주주 환원 규모에 따라 이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관건은 자본력인데 이 주주 환원에 필요한 자본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 대부분 은행 지주들은 세트원 비율 13%를 이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고 보는데 이 카카오뱅크의 세트원 비율은 27%가 넘습니다. 이 13%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략 3조 원 가량을 두주환원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일반 시중은행보다 여력이 더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초과분만큼 주주환원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잠재 성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3조 원을 전부 주주환원에 쓰기보다는 이 성장에 기반한 밸류업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뱅크는 개인 사업자와 중저신용자 중심의 소호대출 규모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초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신규 대출 상품 추가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이 슈퍼뱅크를 시장에 안착시킨 경험을 발판 삼아 태국 가상은행 사업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도 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